만약 한 건축가의 가장 완벽한 설계가 건물이 아니라 한때 목숨처럼 사랑했던 아내를 향한 복수 계획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5분간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배신과 1mm의 오차도 없는 치밀한 복수극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서울의 부촌 한남동, 통유리 너머로 남산의 전경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고급 빌라. 이곳에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골든 커플, 이진우와 최서연이 살고 있습니다. 촉망받는 건축상 수상에 빛나는 건축가 남편 이진우, 그리고 최고급 명품 브랜드의 PR을 총괄하는 그야말로 사교계의 여왕인 아내 최서연. 그들의 결혼 생활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설계된 건축물과도 같았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방 아일랜드 식탁에서는 진우가 직접 내린 스페셜티 커피의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갑니다. 드레스룸에서 막 나온 서연이 그의 허리를 감싸 안습니다. 역시 자기 커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오늘 프레젠테이션 중요한 날인데 덕분에 힘이 나네. 당연하지. 오늘 우리 서연이 세상에서 제일 빛나야 하니까. 자, 여기. 너무 뜨겁지 않게 식혀뒀어. 역시 센스쟁이. 고마워 여보. 서연은 진우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누가 보아도 완벽한 부부의 모습. 하지만 그 완벽함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 소리가 들려온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리석 식탁 위에 놓여있던 서연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진우의 눈에 한 줄의 메시지가 스치듯 들어왔습니다. 발신인은 강 이사님. 내용은 제주 출장권 준비 완료됐습니다. 였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진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찰나의 정적, 진우는 애써 태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알잖아. 요즘 좀 정신없어서. 스트레스 받나 봐? 서연은 너무나도 매끄럽게 대답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무심코 넘겼을 남편이었지만 오늘의 그는 달랐습니다.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럼. 나 먼저 나갈게. 저녁에 봐, 자기야. 서연은 서둘러 핸드백을 챙겨 현관을 나섰습니다. 다시 완벽한 미소를 지은 채로 말입니다. 혼자 남은 진우는 식어버린 자신의 커피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결혼 생활이라는 건축물에 이진우는 처음으로 아주 작은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이내 거대한 붕괴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 이틀간의 제주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쇼핑백 하나를 진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보고 싶었지? 이거 봐. 제주도에서 자기 생각나서 샀어. 피곤하겠다. 어서 와. 고생 많았네. 이건? 진우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제주 초콜릿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아내의 블레이저 옷깃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작지만 정교한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고급스러워서 제주도 기념품 가게에서 팔 법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그것이 프랑스의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브로치, 예쁘네. 새로 산 거야? 이거? 그냥 출장 갔다가 스트레스도 풀 겸 괜찮아 보여서 하나 샀지. 예뻐? 잘 어울려. 어디서 샀는데?
나중에 어머니 선물해 드릴 때 참고하게. 진우의 다정한 질문에 서연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 그냥 길 가다가 작은 부티크에서.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네. 워낙 충동적으로 산 거라. 피곤하다. 나 먼저 씻을게. 그래, 피곤할 텐데 얼른 씻어. 저녁 준비해 놓을게. 서연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대답하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의 씨앗은 그날 이후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밤늦게 발코니에 나가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고, 주말에는 긴급 임원회의나 클라이언트 미팅을 핑계로 외출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진우는 갈증에 잠이 깨 옆자리를 더듬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로 나갔고 발코니 창가에 서서 속삭이듯 통화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업무 통화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다정하고 웃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서연이 황급히 전화를 끊고 돌아섰습니다. 깼어? 미안, 시끄러웠나. 파리 지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시차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 아니야, 괜찮아. 잠시 목이 말라서. 진우는 아무것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며 다시 침실로 향했습니다. 진우가 설계한 두 사람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그 넓고 완벽한 집은 점점 더 차갑고 텅 빈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작업실 책상에 앉아 설계 도면을 들여다보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선들이 아닌 아내의 변명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 잘못된 걸까?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서연이 또다시 급한 미팅으로 집을 비운 사이 진우는 그녀가 벗어두고 간 코트를 드라이클리닝 맡기기 위해 집어들었습니다.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바스락거리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꺼내본 것은 작게 접힌 영수증 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에 적힌 내용은 진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영수증의 글자들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청담동 명품 주얼리샵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브로치 결제일 9월 5일 9월 5일. 그날은 서연이 제주도에서 중요한 클라이언트와 미팅 중이라며 밤늦게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제주도가 아닌 서울 청담동에서 결제된 영수증.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어 그의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심장의 차가운 파편이 밝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브로치는 대체 누가, 왜 사준 것이란 말인가? 그날 밤 진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동적인 의심은 이제 능동적인 조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서연의 SNS 계정과 그녀 친구들의 계정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행복한 추억이었던 그들의 여행 사진, 기념일 사진들을 무표정하게 스크롤하던 그의 손가락이 순간 멈췄습니다. 서연의 가장 친한 친구가 2주 전에 올린 사진 한 장. 오랜만에 뭉친 우리들 이라는 글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바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고 옷깃에는 바로 그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진이 올라온 날짜와 시간은 그녀가 제주도에서 긴급 회의 때문에 밤을 새우고 있다고 말했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진우는 순간 숨 쉬는 것을 잊었습니다. 모니터의 차가운 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 뒤로 바의 거울에 비친 흐릿한 형체들. 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서연의 의자 바로 뒤에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마치 그녀를 감싸 안은 듯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출장, 회의, 그리고 브로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에게 단 한 번이 아니라 정교하게 짜인 거짓말의 거미줄로 그를 기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말의 조각들이 맞춰지자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질문은 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와 그리고 어떻게였습니다. 그는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진우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텅 빈 집 안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며 무언가를 결심한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건축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새로운 것을 지을 수 있습니다. 완벽했던 건축물은 무너졌고 이제 그는 잔해 속에서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견고했던 믿음의 벽이 무너진 후 이진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평판이 가장 좋지만 가장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사설 탐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약속 장소인 인사동의 한적한 찻집에서 마른 체격의 중년 남자 윤 실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의 사진과 정보를 건넸습니다. 아내의 최근 동선이 궁금합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인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뢰 내용은 접수됐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연락드리죠.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같은 찻집, 같은 자리. 윤 실장은 말없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진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여러 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럭셔리 호텔 입구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서연과 한 중년 남자의 모습. 해운대가 보이는 레스토랑 창가에 마주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는 모습. 호텔 복도를 함께 걷는 뒷모습까지. 사진 속 안에는 진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굽니까? 진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강태준, 최서연 씨가 근무하는 패션 회사의 총괄이사입니다. 직속 상관이죠. 직속 상관. 진우의 손이 서류를 쥔 채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배신감에 눈앞이 아득해지는 순간 윤 실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진우 씨. 그런데 이건 단순한 외도 사건이 아닙니다. 두 사람 지금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횡령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카드 내역서를 보시죠. 윤 실장이 내민 것은 수십 장에 달하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였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눈으로 내역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부산에서 묵었던 호텔, 하룻밤에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식사했던 레스토랑, 전부 VVIP만 상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진우 씨가 봤다는 그 다이아몬드 브로치, 청담동 주얼리샵에서 결제됐죠. 전부 이 카드 한 장으로 결제됐습니다. 최서연 씨의 개인 카드가 아니라 강태준 이사의 회사 법인카드입니다. 명목은 VVIP 고객 접대비로 처리되어 있더군요. 진우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아내가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려 힘들어한다고 생각하며 안쓰러워했지만 아내는 그 시간 동안 다른 남자와 회사 돈으로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 전체가 그들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완벽한 위장막이자 알리바이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이 카드 내역서는 어떻게 구하신 겁니까?
내부 정보원 덕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그게 누군지는 저도 모릅니다. 제보자는 익명을 원했으니까요. 제3의 인물. 진우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을 찢던 슬픔과 고통은 어느새 차가운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건축가인 그는 모든 것을 계산하고 설계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인 결혼이 이토록 부실하게 거짓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의 짧고 차가운 한마디에 찻집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윤 실장님, 조사를 계속해 주십시오. 단순한 외도 증거가 아닙니다. 횡령에 대한 완벽한 증거를 원합니다. 모든 영수증, 모든 CCTV 영상,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메시지까지 가능한 모든 것을요.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들에게 가장 완벽한 파묘를 설계해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찻집을 나서는 이진우의 얼굴에선 더 이상 슬픔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차가운 분노와 함께 하나의 거대한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건축가가 설계하는 것은 언제나 완벽해야 한다. 그리고 그의 다음 작품은 두 사람을 위한 완벽한 파멸이 될 것이었다. 그날 이후 이진우의 세상은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낮에는 아내 최서연을 향해 변함없이 다정한 미소를 짓는 남편 이진우로, 밤에는 차가운 분노를 연료 삼아 복수를 설계하는 건축가 이진우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이중 생활은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저녁 식탁, 서연이 피곤한 기색으로 그날의 고충을 토로합니다.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 새로 론칭하는 컬렉션 때문에 VVIP 클라이언트들 상대하느라 진이 다 빠졌네. 자기 얼굴 보니까 이제야 좀 살 것 같아. 우리 서연이 고생 많았네. 힘들었겠다. 이리 와봐. 내가 마사지라도 해줄까? 진우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아내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윤 실장이 보내온 보고서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VVIP 고객 접대 명목으로 결제된 강태준과의 저녁 식사 영수증. 그의 따뜻한 손길과 차가운 머릿속 계산은 섬뜩한 부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이제 복수를 위한 설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건축가로서의 모든 능력을 이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수십 장의 증거 자료들을 마치 건물의 구조를 분석하듯 분류하고 체계화했습니다. 두 사람의 동선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타임라인 차트, 횡령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한 엑셀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강태준과 최서연을 중심으로 얽힌 관계도까지. 그의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하지만 논리정연한 파멸의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 파일은 심판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폴더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윤 실장으로부터 추가 증거들이 계속해서 도착했습니다. 호텔 주차장 CCTV 영상, 레스토랑 예약 기록,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두 사람의 통화 녹취 파일까지. 진우는 밤을 새워가며 모든 자료를 분석하고 법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의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는 아내와 한 침대에 누워 잠든 척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다음 계획의 디테일을 구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윤 실장으로부터 마지막 데이터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파일명은 마침표.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 서연과 강태준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미세한 감정마저 사라져갔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대화는 그의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이진우는 너무 지루해. 착하기만 하고 재미는 하나도 없어. 당신이랑 있을 때만 숨통이 트여. 정말이야. 조금만 참아. 곧 정리하고 우리 둘이서 제대로 시작해야지. 내 옆자리는 처음부터 당신 거였어. 응. 나도 적당한 때를 보고 있어. 이 결혼 빨리 끝내고 싶어. 당신만 믿을게. 사랑의 마지막 한 조각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루한 남자, 끝내고 싶은 결혼. 그 단어들은 진우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그가 지키려 했던 최소한의 존중과 연민마저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우는 심판 프로젝트 폴더 안에 모든 증거들을 하나의 압축 파일로 묶었습니다. 호텔 출입 영상, 법인카드 사용 내역, 선물 구매 영수증, 그리고 방금 확인한 문자 메시지, 대화로까지. 그리고는 새 이메일 창을 열었습니다. 수신인카는 아직 비워둔 채였습니다. 그는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단호한 손길로 메일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귀사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임원 비위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 완벽한 설계도는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구조와 자재는 준비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실행 버튼을 누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그는 심판의 시간을 정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정각. 이진우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분주한 아침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준비해둔 익명의 이메일에 보내기 버튼을 망설임 없이 클릭했습니다. 마치 정교하게 계산된 철거 현장의 발파 버튼을 누르는 건축가처럼. 그 순간 국내 최고 패션 기업의 CEO와 감사팀, 그리고 인사팀장의 메일함으로 심판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폭탄이 동시에 투하되었습니다. 그 후폭풍은 즉각적이고 거대했습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크하고 질서정연하던 사무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고 긴장감 넘치게 변했습니다.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고 사람들은 복도를 오가며 불안한 눈빛으로 수군거렸습니다. 감사팀이 PR팀을 통째로 뒤집어놨다던데 강 이사님이랑 최 팀장님 둘 다 대기 발령이라더라.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곧이어 회사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감사팀이 강태준 이사와 최서연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먼저 소환된 것은 강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차갑고 네모난 회의실에서 2명의 감사팀원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여유를 잃지 않으려는 듯 팔짱을 낀 채 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호텔 스위트룸은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기밀 회의를 위한 장소였습니다. 보안이 필수적이었죠. 최서연 팀장은 업무상 동행했을 뿐입니다. 제 지시였습니다. 그러자 감사팀장이 말없이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호텔바에서 서연과 웃고 떠들며 어깨를 감싸고 있는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감사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사님, 이 사진은 해외 바이어와의 기밀회의 장면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강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건 회의가 끝난 후에 간단히 팀원 격려 차원에서. 그의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감사팀의 추궁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피해자 연기를 펼쳤습니다. 억울합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강 이사님이 업무 지시라고 하셔서 힘없는 팀장이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저는 정말 하지만 감사팀이 호텔 로비의 CCTV 영상 파일을 재생하는 순간 그녀의 모든 변명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너무나도 행복한 얼굴로 강태준의 팔짱을 낀 채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강압에 의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진우의 사무실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최서연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가장 다정한 남편의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자기야, 나 어떡해. 회사에서 감사팀이 날 불러서 내가 법인카드를 횡령했다고? 말도 안 돼. 누가 날 모함하는 거야? 자기야, 나 좀 믿어줘. 제발, 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전화기 너머로 서연의 절박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고 텅 빈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걱정스러운 위로가 흘러나왔지만 그의 머릿속은 냉정하게 다음 단계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일단 숨 좀 쉬고. 무슨 오해가 있겠지? 당신이 그럴 리 없잖아. 걱정하지 마. 다 잘 해결될 거야. 내가 있잖아. 퇴근하고 와서 얘기하자.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니,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그의 등 뒤에서 칼을 꽂고 그의 믿음을 발판 삼아 욕망을 채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정말이지? 자기는 날 믿는 거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여보.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어떤 표정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설계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회사의 결정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내려졌습니다. 긴급 징계위원회 결과 강태준 이사와 최서연 팀장은 악의적 법인카드 유용 및 중대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즉시 파면 조치되었습니다. 회사는 이미지 실추를 막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횡령액을 환수하기 위해 두 사람에 대한 형사 고소 절차 또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때 회사의 가장 빛나는 별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가장 큰 수치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의 차가운 눈총과 노골적인 경멸을 받으며 그들은 범죄자처럼 보안팀 직원에 이끌려 자신의 짐박스를 들고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한 곳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진우가 설계한 파멸은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연쇄 붕괴였습니다. 같은 시각 평창동에 위치한 강태준의 그림 같은 저택의 의문의 서류 봉투 하나가 퀵서비스로 배달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받아든 봉투 안에는 남편과 최서연의 불륜 증거와 법인카드 횡령 내역이 담긴 심판 프로젝트 파일의 복사본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차가운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의 부하 직원이 호텔에서 찍힌 사진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법인카드 횡령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역겨운 사랑의 속삭임까지. 강태준의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고 그녀의 완벽했던 세상 역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최서연은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눈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서연은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눈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이진우는 그녀를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응? 내가 정말 잘할게. 서연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시작? 모든 걸 무너뜨린 건 당신인데 뭘 다시 시작한다는 거지? 당신이 살던 그 화려한 성은 내 믿음을 기반으로 지어진 거였어. 이제 기반이 무너졌는데 뭘 더 지을 수 있겠어? 진우는 차갑게 말하며 테이블 위로 서류 한 장을 밀었습니다. 그의 서명이 이미 담겨 있는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 후의 법적 절차는 진우가 설계한 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최서연의 명백한 유책 사유와 횡령 행위의 악의성을 인정하여 이혼 판결을 내렸고 두 사람의 공동 재산이었던 한남동 빌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재산을 진우의 소유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진우가 강태준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역시 승소하여 그는 자신의 결혼을 파탄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최서연과 강태준의 삶은 말 그대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커리어는 불명예스러운 해고와 횡령이라는 주홍글씨로 끝이 났고 업계에서 두 사람을 받아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막대한 위자료와 소송 비용으로 빚더미에 앉았고 강태준 역시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며 가진 것의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거짓의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서연의 모든 흔적을 집에서 지워냈습니다. 두 사람의 사진, 그녀의 옷까지, 함께 골랐던 가구들까지. 모든 것을 드러내고 그는 집 전체를 새로 디자인했습니다. 화려하지만 차가웠던 공간은 따뜻한 원목과 부드러운 조명이 어우러진 오직 자신만을 위한 편안하고 미니멀한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진우는 자신의 작업실 책상에 앉아 새로운 설계 도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빌딩이나 화려한 상업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정원이 딸린 아담하고 따뜻한 1인용 주택의 설계도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의 전화였습니다. 한참 동안 망설이던 그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응, 좋아. 지금 나가는 길이야. 거짓 위에 세워진 건축물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새롭고 더 견고한 건물을 지을 힘을 얻게 됩니다. 더 정직하고 더 아름다운 건물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진우의 새로운 설계도였습니다. 오직 자신의 손으로 그려낸 행복을 위한 청사진. 그의 진짜 건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